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125억 매수, 기관 쪽에서 45억 매수, 프로그램 쪽에서는 18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85% 5장에 이제 10만 5천 원대도 좀 유지를 못하면서 10만 2,400원으로 마쳤거든요. 하락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이번 주가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기대감이 이제 주중에 계속 이제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한 10% 흐름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제 붙이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제 5월 1일은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근로자의 날로 이제 뭐 휴장이었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어제하고 오늘 이제 음봉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이제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이런 이제 밑꼬리가 큰 어떤 흐름들이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변동성 있는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안정감 있는 캔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밑꼬리 형태였고요. 4월 마지막 거래일 화요일에 이 양봉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흐름이었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연속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가격으로 보면 이제 한 11만 5천 원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3월 26일에 고점을 찍었던 12만 9천 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올려놓고 FD 최종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4월 달에 어떤 거래를 줄였던 부분들이 이 5월 달에도 이제 연속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대비해서 이 거래량들이 좀 많이 이제 줄여놓은 그런 흐름들이 이제 5월 달에도 이어지면서 추세로는 이제 이 가격대를 파라볼릭자로 이제 보는 추세 라인이 계속 이제 상방으로 가고 있다가 이 다음 주 이제 월요일도 그 대체공휴일 휴장인데요. 이제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 흐름들. 이제 올라갈 자리에서 윗꼬리가 내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주 도전을 몇 번 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와 태깅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작년 12월 달에도 거래량이 한 950만 주대 1월 달에 돌파할 때도 여기는 1600만 주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갔을 때 이때도 12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00만 주대 정도의 어떤 거래량과 몸통이 큰 양봉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넘어가야 그 뒤에 이제 태깅으로 급등의 구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3월 26일에 이 이제 12만 9천원을 가기 위해서도 여기를 안착을 하고 이렇게 태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에서 어제도 윗꼬리 연봉에서 그 전일에 이제 양봉의 시가 라인도 여기가 이제 한 10만 이제 7천 원대인데 여기도 종가로 좀 이탈되었고 오늘은 좀 갭다운해서 시작을 해서 분봉상의 흐름들이 이제 큰 흐름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갭다운해서 이제 10만 5천 원대를 다시 확인하면서 장중에 10만 6천 원대 여기 좀 등락을 하다가 이제 거래는 좀 줄였죠. 거래는 줄이면서 10만 5천 원 구간에서 등락을 이 1시 정도까지 보통 이제 변동폭이 있는 캔들이 나왔을 때 특징이 이제 거래가 단기간에 나오면서 하락할 때 보면 11시나 1시쯤이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나 1시쯤에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1시쯤에는 올려놓아서 이 10만 5천 원대 위로 이제 올려서 그나마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오후에 이제 2시 반 이후가 보통 이제 종가 관리죠. 여기에서 이제 좀 10만 5천 원권 위에 있다가 이제 3시 넘어서 이 부분이 내려가서 거래도 좀 터졌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뭐 카톡방에 계신 회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찌라시가 돌았다. 그래서 찌라시 내용도 뭐 올려오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항상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임박해 있을 때 노이즈가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이제 전에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 13일에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고, 뭐 1월 달에도 노이즈는 있었고, 2월 달에도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노이즈는 뭐 처음 있는 노이즈는 아닌데요. 내용에 보면 뭐 조건부 승인, 그 다음에 FDA 뭐 허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인데 내용들의 핵심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 조금 이제 팩트를 그냥 좀 체크를 해드리면 팩트 체크가 가장 일단 중요하죠. 승인 관련. 그리고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사전에 뭐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FDA의 어떤 어프로브드냐 CR 레터라든지 이런 결정들은 FDA에서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이런 뭐 허가 관련되는 내용들이 뭐 어디 알려진다, 뭐 공개된다 이런 것들은 다 루머니까 FDA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노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조건부 승인이냐 뭐 그 다음 임상을 다 한다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4월 19일에 나왔던 이제 장성 부사장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걸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을 그 당시에도 했냐면 이 잘 보시면 이 규제과학적 측면에서 그때 이제 부산에서 PT를 할 때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리보세린 감ner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NDA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 최종 이제 결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뭐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FDA가 중간 리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리뷰가 세 가지가 있죠. 퍼스트 사이클 리뷰가 있고, 미드 사이클 리뷰가 있고,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에 이제 나왔던 레이트 사이클 리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미드 사이클 리뷰는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것이고 여기 이제 리뷰 미팅을 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여기에 비율 자체가 나머지 이제 중국 쪽 아시아권 쪽은 이제 한 83%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3%가 이렇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비아시아계인이 17.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신약 허가 이후에 그러니까 FDA에서 허가 이후에 진행되는 임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은 임상 사상이라고 합니다. 임상 사상. 국내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있고 FDA가 이제 허가의 조건으로 이제 뭐 두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삼상을 끝내고 이제 시판을 하게 해야 돼요. 그 약을 이제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한된 어떤 조건 속에서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이제 체크하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면 시판 이후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막 이제 환자들하고 이제 의료진들이 이 약을 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리월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실제 사례에서 장기간 처방을 해 나가면 그 임상 과정에서 몰랐던 뭐 약효라든지 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PM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리언스라고 하죠. 서베일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살펴본다, 조사한다,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도 역시 이제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을 통해서 더 좋은 어떤 이제 약효가 있다라고 하면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들을 임상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거 할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든지 히스패닉에 대해서 여기 환자를 좀 추가로 권고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시판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키오피는 이들에 대해서
기존 임상에서는 이 비율이 좀 작았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한다라고 하면 훨씬 좋을 거라고, 이것도 그냥 의무가 아니라 권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임상사상이라는 제도가 미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있는데, 이 말과 이제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찌라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건부 승인은 전혀 이제 케이스가 다른 거죠. 보통 이제 임상 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으로 이제 NDA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뭐 선양 남성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모세 포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삼상을 안 하고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쓰는 게 조건부 이제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허가는 내주는데 임상 3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뭐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조건부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취소되는 요런 과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섞여 가지고 뭐 노이즈가 오후에 이제 좀 돌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팩트 체크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임상 4상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인상이 아니라, 또 허가 과정을 끝나고 이제 시판 과정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제 빼기 위해서 하는 건데, FDA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사나 이제 이 신약 개발사한테 도움될 수 있는 뭐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승인하고는 전혀 일단 관계가 없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이제 주가가 또 10만 5천 원과 11만 원권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실 이번 주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인데 넘어가지 못했고, 이제 그런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5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조금만 돌아도 뭐 이렇게 조금 밀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런 상황이니까 뭐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금융 투자는 매수를 했어요. 근데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연기금에서는 이제 3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보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이제 패시브 자금은 당연히 일단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지는 못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이제 14조대에서 이제 13조 초중반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전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관련되는 부분들도 에코프로와 지금 이제 시속 게임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한 3위 정도로 지금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전일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날은 또 이제 외국계 쪽에서는 125억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45억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를 했어요. 양매수를 했는데,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17만 주 정도로 일단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원봉이 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이 3시 넘어서의 어떤 하락 흐름에서는 또 이제 노이즈 관련되는 부분에 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혀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FDA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16일까지 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뷰가 좋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이제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어떤 모습 속에서,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이제 재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올 달에는 그 관련되는 어떤 이제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들이 이제 회사에서도 뭐 이제 이때에 그 4월 22일에 이제 IR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IR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IR을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좋은데 이 IR이 없었을 때 노이즈가 생겼을 때는 수급이 이렇게 안 따랐을 때는 조금 장중에 좀 휘둘리는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될 수 있으면 뭐 IR을 안 한다라고 하면 블로그라든지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뭐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중요한 구간인 만큼 더 이제 시장 친화적인 어떤 부분에서 살피면서 하는 내용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중국 증시는 이제 올까지 휴장이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89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는 이제 4월 30일에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이제 순잔고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한 10만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이제 커버링 물량과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양봉의 몸통과 거래량, 이 부분이 지금 따르지 않아서 좀처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어떤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흐름을 보셔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장중에 뭐 중요한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